지난주 후반에 천연가스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100주 정도 매도를 시작을 했죠. 네. 월요일에 오전장부터 이제 천연가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미 고점 돌파가 돼서 월봉상의 다음 전고점은 한 8불, 최고점이 한 10불 정도 되죠.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8불 정도의 전고점이 나와 있습니다. 7불 정도도 볼 수 있는데 전고점은 이제 8불 정도로 봐야겠죠.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A봉으로 봐도 오늘 순간적으로 4.9불까지 찍고 내려와서 현재는 4.6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랑 원유는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65불 하회하고 62불에서 63불 대 전저점을 지켜주는 걸 확인하면 매수를 시작할 거고요.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ETN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ETN은 그 시장 조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사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그 해외선물은 어쨌든 밤에 야간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간에 국내 시장에서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그것도 단기로 매매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원유 ETN 상품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황은 좋지가 않죠. 이렇게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면은 이제 꺾일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 이제 올라갈 때 자금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 단가를 좋게 만들 수가 없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물타기인데, 이것은 이제 고점은 보통 아무리 고점을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으로 고점이나 저점을 잡았다고 자신해도 그 가격에서 10% 20% 돌파돼서 더 가는 것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철저하게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해서 운 좋게 꺾이면은 그냥 들어간 물량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더 올라오게 되면 올라와도 더 매도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일단 4.5불에서 5.5불까지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ETN 상품은 종목번호는 530102 삼성인버스 레버리지죠. 천연가스 선물 ETN입니다. 매수 가격표는 일단 오늘 4.6불을 초과했고 4.9불까지 슈팅이 나면서 찍히긴 했지만 7,500주를 매수를 한 상태죠. 인버스니까요. 천연가스로 보면 이제 천연가스 매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5불과 6불까지는 열어놓고 있고 6불을 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손절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기를 보고 버틸지. 일단 나스닥이 안 좋게 계속 나오면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최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다음 고점이 상당히 높은 7불, 8불, 10불 대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인버스 ETN 주식은 오늘 그러니까 3월 10일 월요일에 최저점을 찍었었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갭으로 빠지게 됩니다. ETN 상품은 주로 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장중에는 움직임 자체는 적죠. 결국 갭을 먹느냐, 갭으로 손실이 나느냐, 그런 싸움입니다. 원유는 저가에 가까운데 ETN 가격은 그렇게 저가에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유 쪽보다는 현재 천연가스가 변동성이 크고 좀 트레이딩 하는 재미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이제 계좌 잔고로 보면 매매한 것은 이제 카페24는 매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JYP는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했고요. 오늘 JYP가 또 상당히 많이 빠져서 엔터주 전체적으로 하이브도 그렇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입을 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식은 좀 아쉽긴 하죠. 폭삭 소가수다를 바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돼서 봤는데 상당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이런 그 드라마가 좋게 제작될 것이 예상이 되면 사실 그 드라마가 공개된 이후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맞는데, 이제 사람이 그 오션게임2가 좀 개봉이 되고 나서 막 하한가로 갔죠. 관련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두려움 때문에
미리 매도를 실현해서 한 30% 정도니까 또 이익이 난 상태라 일단 매도를 했는데 이런 잘못된 매매가 계속 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팅이란 게 결국은 이 드라마의 그 성패인데 드라마가 완성도 있게 좋은 작품이 나오면 당연히 그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뭐 상한가까지 찍었었죠. 근데 상한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밀렸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뭐 10개월 전부터 계속 그 따로 이 펜엔터테인먼트의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릴 정도로 오랫동안 그 추천을 하고 저도 오랫동안 보유했던 종목인데 마지막까지 못 먹은 거는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 2 공개되면서 관련주들이 하한가 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극복을 못해서 추가적으로 뭐 20-30%더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못 먹게 됐습니다. 이런 매매는 굉장히 아쉽죠. 계좌 1회 잔고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주 일단 1차 거의 뭐 1차 매수죠. 그 저번에 100주는 이제 주가 추이를 보려고 매수를 한 것이고, 근데 매수했는데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 JIP도 오늘 좀 낙폭과대로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나온 거가.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 주식도 최근에 좀 빠졌죠. 그리고 미국 반도체 인버스 주식도 엔비디아가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ETN입니다. 오늘 편입한 것은 SMG 엔터. 이것은 이렇게 매수를 한 게 좀 올라가는 게 좀 제대로 된 경우죠.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를 그때 포트폴리오로 했었는데 로보티즈는 레포트가 좋게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매수 때부터 계속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아서 손절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삼성 천연가스 인버스는 오늘 손실이죠. 많은 수량이 들어갔는데 손실입니다. 내일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추가 만주, 15,000주, 2만주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고요. 올렉스도 계속 지켜보던 바이오 주식인데 최근에 낙폭과대로 일부 편입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량이 적은 것은 장 자체를 한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강한 편이죠. 미국 시장에 비하면 미국 시장 때문에 거의 좀 전약 후강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하게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장을 한국장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24는 오늘 처분을 못했는데 이것도 처분을 할 생각이고요. 코스맥스도 오늘 낙폭이 좀 과대해서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꾸준히 매수를 할 주식입니다. 이건 펜엔터테인먼트 같이 그 4분기의 붉은 사막 공개권 때문에 4분기까지는 꾸준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의 가능성에 더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방산주랑 그 조선주들은 3월 말에 이제 3월 말일에 이제 공매도가 제한을 규제를 했던 게 이제 풀리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최근에 많이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방산주와 조선주 쪽으로 AI 전력이나 공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그런 관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와 방산주를 다시 재매입하는 것은 조금 그 추이를 보고 있고요. 계좌 이 잔고도 이제 천연가스 인버스 이 주식은 오늘 수익이 났죠. 수량은 3,365주 들어갔는데 한 절반보다 조금 못 들어갔죠. 이 종목도 천연가스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인버스 주식을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포트폴리오 업종은 조선주, 방산주, AI 전력 이것은 이제 주도주였죠. 주도주고 지금도 뭐 조선 방산이 주도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조선은 좀 안 좋은 레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조선 방산주가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최근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업종군이라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조선주와 방산주에 공매도를 집중하게 되면 좀 낙폭이 커지지 않나. 뭐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를 최선호조로 봤는데 로보티즈가 월요일에 좋은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폭이 좀 컸었죠. 인버스 주식은 천연가스와 이제 2차전지 그리고 미국 반도체 인버스로 갖고 있고 업종 최선호주는 이제 게임주에서 크래프톤하고 펄어비스, 음식료 업종에서는 삼양식품, 화장품주는 코스맥스, 엔터주는 JYP와 하이브인데 엔터주는 제가 이게 엔터주가 차기 주도주로 부상하기에는 이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따로 이 테마로 분류를 시켜놓지는 않았습니다. 3월 2주차의 투자 전략은 일단 코스피 선물이 3월 13일 만기죠.
외선은 이제 외국인 선물 쪽이 지금 한 3만 계약 정도 지금 순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장세는 계속 그 셀 쪽보다는 바이 쪽으로 코스피 선물이 계속 수익일 기회가 많았었는데, 만기 전까지 그 외국인 선물의 물량이 많이 배팅이 된다면 하방에 저번 그 1월 말이었죠. 1월 마지막 거래일에 1월 28일 같이 하방으로 큰 세일도 나올 수 있을 것은 이제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은 기존의 세일 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저점인 19750 정도, 19750,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기준이죠. 이게 하회를 하면은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더 이상은 좀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최우선 되는 거는 지표겠죠. 그 미국 쪽의 지표가 CPI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 뷰는 언제든지 바이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우려로 바뀌었죠. 하죠.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트럼프 기대감보다는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뭐 테슬라 쪽에 뭐 호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치 리스크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장기는 이제 공매도 이슈를 제일 먼저 보고 있고요. 포트 재조정은 그래서 방산주, 조선주를 다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탄핵 선고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가 있는데, 테마주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주말에 테마주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시간이 돼야겠죠. 시간이 돼야지 가능한 문제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 코스피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이나. 근데 일단 뷰 자체는 지수는, 그러니까 미국 지수나 미국 지수를 셀로 보기 때문에 한국 지수도 상방은 좀 제한적이고 하방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만기 기준으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매도 포지션 청산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한국 시장에 이제 공매도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재미난 트레이딩도 많고 그 변동성도 상당히 높을 거기 때문에 재미있는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2주차도 모두들 수익 올리시고요. 네, 영상 보신 분들 감사드립니다.